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분양상담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분양상담사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지 않은지,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분양상담사를 추천하는 이유를 알기 전에, 실패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실패하냐? 저는 어떤 것이든 그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먼저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분양 현장에 가서 계약을 못 쓰는 사람들은 왜 계약을 못 쓰는지 먼저 봅니다. 그리고 왜 도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는지, 그런 이유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추천하기 전에 먼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실패하는 이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요 핑계가 엄청 많은데, 이걸 써볼게요. 굉장히 핑계가 많죠? 뭘 해도, 여기 현장이 안 좋다. 뭐 안 좋다. 현장은 본인이 고른 거고, 본인이 온 건데, 계속, 분양의 핑계만 됩니다. 아침에도 늦게 출근하고, 출근해도 한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다 가죠. 현장을 고를 때에도 솔직히 아무 현장이나 막 갑니다. 현장을 고르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공을 들여야 돼요. 어디에서 낚시를 할 것인지,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망망대해에 가서 고기를 찾고 있으니 그게 잡혀지나요?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충분히 돌아다니고 정보를 얻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가지 않고 단순히 RT를 많이 주고 단순히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 곳에, 내가 아는 팀장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내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혹시 그런 곳에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뽑은 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분양은 자기 현장에 대한 공부도 있지만 일반 부동산의 지식에 대한 공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고 지금 세금 관계는 어떻고 내가 이 오피스를 팔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지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고 취득세는 얼마큼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전혀 전반적인 공부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현장에 대한 숙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건을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광고가 전부인 줄 알죠. 지금은 사실 광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내 광고를 해야지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 콜 또는 인바운드 콜 또는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기다리기 때문에 영업을 전혀 하지 않죠. 그런 기본적인 건 초등학생 됐고 안 쳐도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보시면 반짝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1, 2년 반짝 성공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1, 2년 반짝해서 몇 억을 벌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소위 개털인 사람이 있고 그때 그 성공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오래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이 반짝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갑자기 없던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을 주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뭐냐면 몇 억이 들어왔으면 갑자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신발을 사고 좋은 옷걸이를 사고 그러다 보니 그다음 영업이 있을 수가 없죠. 샴페인은 늦게 터뜨릴수록 좋은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 본인이 왜 이곳까지 와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본인이 굉장히 좋은 학벌과 굉장한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서 이거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가성비가 좋게도 이곳은 잠깐만 열심히 하면 반짝 성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속된 성공은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양에도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분양에 봄, 여름을 만나면 그냥 아무 씨나 뿌려도 바로 앞이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가 다 됩니다. 이 초등학생만 가르쳐 앉혀도 그냥 브리핑하면 무조건 다 계약이 됩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마치 본인 실력인망 어깨가 으쓱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짝 성공과 이 겨울을 만나면 굉장히 그 다음에 우울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명히 저 사람은 돈을 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도태되고 낙오하거나 지금도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어가 꼭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양판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되고요. 누구에게 돈을 꿔주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돈 꿔주면 못 받습니다. 심지어 팀장이 팀원을 못 구하니까 팀원이 와가지고 몇만 원씩 구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나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물론 요즘에는 일비를 준 현장이 많긴 하는데 특히 월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업사원이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안주한다는 얘기거든요. 월급 받는 현장보다는 내가 영업을 선택을 했고 그랬으면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나옵니다. 예, 이 분양이 왜 나오냐? 분양 겨울이 되면 진짜 팔기 힘든 것들만 남습니다. 분위기는 어려운데 손님은 안 와 있고 나 혼자 상황도 안 되고 결국에는 열심히 바람개비를 돌려야지만이 돌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바람개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알아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특히 분양 겨울이 오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분양에 저 사람 손님 하나 제대로 물어가지고 엄청난 큰 돈을 벌었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양의 운은 누구에게나 거의 공평하게 옵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요. 10년, 20년 해보시면요. 공평하게 온다는 말이 저래서 저 사람이 그 말을 했구나 하는 말이 실감이 되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공평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게을러지지 않고 줏대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분양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분양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판은 뭐 어느 판도 마찬가지지만 100명이 오면 80명, 90명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도태되거나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고 내가 10%, 5%, 3% 안에 들려고 하면 그게 이제 분양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공부도 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연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분양을 성공하기 위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실패의 반대로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영상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